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0일입니다. 아프간 사태는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프간 국민들이 탈레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수십만 명이 모이거나 하는 건 아닌데요. 몇 개 도시에서 아프간 국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흔들면서 또는 탈레반의 깃발을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는 통행금지가 내려지고 또 총격을 가하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프간 국민들 중에서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 중에 용감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자유를 맛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면은 이들이 탈레반에 반대하는, 저항하는 운동을 벌릴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버렸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아프간 사람들의 자유를 희생시킨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적 권위까지 희생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사이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바이든의 철군과 그에 따른 급작스런 아프간 정부의 붕괴 과정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뉴욕타임즈에 실렸던 브렛 스티븐스 칼럼니스트의 글을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콘돌리사 라이스 전 국무장관의 기고문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기고문은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습니다. 콘돌리사 라이스는 아시다시피 9.11 테러 났을 때 부시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시가 재선되었을 때는 그 뒤에 국무장관을 했습니다. 즉 안보보좌관 국무장관으로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을 사실상 지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이든의 철군을 아주 정면에 비판하는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장기 주둔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 주둔한다고 해가지고 전투부대를 장기 주둔시킬 필요도 없었다는 겁니다. 정보부대, 그리고 공군 지원, 그리고 군사 교육을 담당하는 소규모의 병력이라도 주둔시켰으면은 탈레반이 득세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었고, 아프간 정부의 붕괴, 정규군의 붕괴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를 볼 때에 20년 주둔시켜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근대 국가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 20년 동안 미군을 주둔시킨 게 그게 길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오히려 짧았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은 7세기 이후 이게 이슬람 되고 나서는 한 번도 자유를 맛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지난 20년 동안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뽑았다. 민주주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 민주주의의 삭을 완전히 짓밟지 말고 키워갔어야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사례를 듭니다. 사실은 미국의 가장 긴 전쟁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아니라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1950년부터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53년에 휴전을 했으니까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실은 휴전 이후에도 북한 공산 집단이 1967년, 68년, 69년 이 무렵에는 대규모 간첩단을 보내고 해가지고
아주 일종의 게릴라전을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연간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그때 군에서 복무했으므로 그 당시의 준 전시 상태를 잘 압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28,000명의 미군이 있지 않느냐.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한국이 발전하고 미국은 한국에 28,000명을 주둔시킴으로써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존재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지역에 힘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전쟁을 막고 있다. 성공 사례다 이겁니다. 장기 주둔, 미군을 장기 주둔시킨 게 미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 아프간에서도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프간에서도 소규모 병력을 계속 주둔시켜가지고 아프간 사회에 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중산층이 자라나도록 했어야 되는데 20년은 너무 짧았다. 왜 철수를 했느냐.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거기 바그람 공군기지가 아주 거대한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그람 기지는 얼마나 귀중한 군사기지냐 하면은 거기에 미국이 군사력을 유지하면은 파키스탄과 이란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지를 새로 짓는다고 해보십시오. 몇십억 달러가 또 들지 않겠습니까? 왜 그걸 포기를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장기 주둔했어야 된다. 어제 소개해드렸던 블랙 스티븐스 칼럼니스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장기 주둔함으로써 미국은 덕을 보았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군 장기 주둔한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일본, 독일, 한국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독일은 패전국가이므로 자동적으로 점령군으로서 미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미군이 독일, 일본에 있음으로 해서 이 두 군국주의 나라가 민주화가 됐습니다. 민주화가 되면서 반공국가가 되었습니다. 자동적으로 미국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 두 나라는 세계적 제조업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죠. 이 독일과 일본이 냉전시대 때 소련에 붙지 않고 미국 편에 서서므로 미국이 이긴 겁니다. 한국은 70여 년 동안 주둔하니까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고 굉장한 군사력을 갖게 되고 해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인도 이런 지역에서 완전히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북한의 불장난을 저지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도 민주화를 이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미군이 장기 주둔한 세 나라는 민주국가가 되고 반공국가가 되고 친미국가가 되었다. 얼마나 성공한 투자냐 이겁니다. 그런데 미군이 물러나 버린데 일찍 조기 철수한 나라는 다 망해버렸습니다. 한국도 망할 뻔했죠. 한국도 1945년에 들어왔던 미군이 1949년 6월에 철수하니까 1년 뒤에 남침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월남 1973년 무렵에 다 철군하니까 2년 뒤에 적화돼 버렸잖아요. 아프간도 철수한다고 발표한 석 달 뒤에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미군이 장기 주둔하면 그 나라는 발전하고 미국도 잘 된다. 미군이 조기 철수하면 그 나라는 망하거나 전쟁이 난다. 이런 공식으로 곤돌리사 라이스는 바이든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 매우 저는 이게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곤돌리사 라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번에 탈레반 세상이 된 거는 아프간 사람들이 원해서 된 게 아니다. 아프간 사람들이 선택한 게 아니다. 미국이
조기에 대책 없이 철수했으므로 그렇게 된 거다. 그 말은 뭐냐? 아프간 국민들을 미국이 배신했다는 거죠. 계속 주장하는 게 왜 소규모의 미군을 유지시켰으면 될 수 있지 않았느냐. 사실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이 죽은 게 아닙니다. 2천여 명 정도 전사했습니다. 나토군까지 합치면 한 3천 명이 돼요. 아니 20년 전쟁에서 3천 명 죽었으면 그게 많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독감으로 1년에 죽는 사람 숫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년에는 미군이 전투부대로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이것도 견디지 못하고 또 미국에서 빨리 철군시키라고 뭐 데모를 했습니까? 트럼프와 바이든이 완전히 정치적 목적으로, 이번엔 트럼프가 시작한 철군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탈레반에게 철군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걸 바이든이 뒤집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한 걸 그냥 고스란히 그냥 받았다가 완전히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바이든 참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해져 버렸습니다. 안보 전문가라는 사람이 크게 세상을 보는 시각이 부족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좀 무지하다고 그럴까요? 미국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정치적 계산만 하다가 결국 트럼프가 시작한 이 재앙을 바이든이 확대시키고 만 것입니다. 자, 이래 되면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이제 아프간 내부에서 오늘 반 탈레반 시위 같은 게 과연 확대될 것이냐 말 것이냐죠. 확대될 거냐. 그리고 탈레반도 요새 약간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탈레반은 우리 20년 전에 우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한테 사면령 내리고 와서 옛날처럼 계속 근무를 하라 이렇게 하면서 전 정권, 이 도망간 간이 정권 말고 그 전 정권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정권을 공동 구성하는지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이고 어차피 탈레반이라는 조직 자체가 이게 극단적 이슬람 원리주의자 집단이니까 그것은 놓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율법, 사리아에 의한 통치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여성들은 인권이 없어지고 남자의 소유물로 전락한다. 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고 종교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도 침해를 받을 것이다. 이런 걸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곤돌리사 라이스의 이야기에 한국이 등장했는데 한국이 성공 사례로 등장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 상황입니다. 내년 3월 9일은 사실은 주한미군 철수파와 주한미군을 계속 잔류시켜야 된다는 주한미군 잔류파와의 대결입니다. 이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은 이 주한미군 철수파입니다. 그동안에 이들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일성의 악령에 씌워진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선거에서 만약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아마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의 길을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선거는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의 대결, 한미동맹 수호파와 한미동맹 파괴 세력의 대결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